안녕하세요. 화상가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2월에 한국채무자회생법 학회에서 파산회생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4주제로서 상속재산 파산제도 관련 쟁점, 잘 알고 계신 이희수 변호사님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상속재산 관련 제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문가가 아닌 구독자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상속을 계기로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에는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도입된 것은 파산법이 생긴 1962년 1월 20일입니다. 근데 이용 실적이 저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경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한 한정승인 건수가 3,600건입니다. 근데 상속재산 파산은 8건뿐이 안 돼요. 일본도 동경지방재판소 파산재생부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 건수는 연간 10건. 그죠? 소유자 파산.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저가 유행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저 호황 해서 상대적으로 득을 봤었죠. 그때 89년부터 이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이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에 아주 그냥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이게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에 동경에서 44건밖에 안 돼요. 상속재산 파산이. 일본도 거의 상속재산 파산은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7년 7월부터 서울가정법원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협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상속재산 파산을 좀 하도록 유도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상속재산 파산하고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으로 오는 건수가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은 이제 관제인들도, 저희 서울의 관제인이 38명이지만 되게 지금 계류 중인 거 한 두세 건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많지는 않죠. 그렇죠? 5건만 하더라도 180건밖에 안 되죠. 190건. 5건씩 안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딱 2건 정도가 있는데, 2건은 저는 이제 조금 적을 수도 있고, 평균 한 서너 건 가지고 있다고 보면 4건이라고 봐도 신건하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차지하는 게 150건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속재산 이제 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자체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두 번째, 상속재산 파산의 법률 구성에서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인인가? 비상속인인가? 근데 다 무시하고 상속재산 자체가 파산자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의 우선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희수 변호사님 논문 쓰고 좀 이런 게 있구나. 상속채무청산을 위한 법제도는 민법상에 한정승인도 있고 재산분리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재산분리제도는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 되고 나서도 거의 이용 실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죽은 제도죠. 한정승인은 꽤 이용하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도 지금 많이 활성화됐고요. 근데 법에서는 상속재산 파산을 우선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346조 읽어보시면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라는 조항에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면,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하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는 별개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만 파산 취소 또는 파산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자,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이 우선된다는 거죠. 상속재산 파산하고 한정승인이 동시 재산분리가 있는 사안에서는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는 파산 취소 또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종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어떤 절차를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관한 절차를 중지해서 상속재산 파산을 우선하게 돼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권자는 누구냐?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 결국은 이게 의무 규정이 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냥 한정승인에서 내내 방치를 하고 있어도 한정승인 해놓고 제대로 변제를 안 하고 청산을 안 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도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는 몰라도 과태료 규정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으면 빨리 상속재산 파산으로 들어올 텐데 그런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정승인 상태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이 우선성이 규정이 돼 있다는 건 두 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지금 좀 이번 논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게 이제 이념적이죠. 이념적. 실효성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우선성을 규정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신청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재단 채권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죠.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채권자인 상속채권자가 유증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가 납부한 예납금도 473조 1호에 해당하는 재단 채권으로 봐야 된다. 그 근거는 민법 998조의 2에 의하면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어디서 지급됩니까? 상속재산에 관해서 지급해야죠. 예납금도 절차 비용이 대표적인 거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30968 판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전체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것인데 상속인 등이 내가 이제 내 주머니에서 상속인이 주머니에서 털어서 예납금을 배당재원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뭔가 좀 논리에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신청권자가 상속재산에서 예납금을 출연한 경우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예납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재단으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상속인이 자신이 고유재단에서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 돈으로 상속재산 파산을 하면서 예납금 법원에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예납시키죠. 인지대 송달료는 내야 됩니다. 그때 그 절차 비용 이거를 과연 그 상속재산에서 재단 채권으로 규정해 주는 게 보전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청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주자 이게 이제 저겁니다.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속재산 파산은 총 쟁점이 이제 총 16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크게 4가지만 한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파산이 인정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산법에.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의 파산자는 누구냐? 상속재산 파산 자체가 상속재산 파산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보다 법에 의해서 우선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이 신청이 되면 파산 폐지라든가 종결 전까지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는 스톱. 그렇죠? 스톱해야 된다.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가지에 대해서 일단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